세상에는 말로 분위기를 망치면서도 스스로를 강자라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뻔뻔함을 자신감으로, 무례함을 솔직함으로 포장한다. 처음엔 기세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힌다. 이유는 단순하다. 말은 그 사람의 사고 구조를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이다. 서양 철학은 이 유형을 일찍이 간파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악의보다 지적 성실성의 부재라고 보았다. 무례한 말투의 핵심은 상대를 이기려는 욕망이지 진실을 다루려는 태도가 아니다. 이런 사람은 토론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신뢰를 쌓지는 못한다. 그리고 신뢰 없는 승리는 장기적으로 아무 힘이 없다. 니체의 관점에서도 이들은 강자가 아니다. 진짜 강자는 타인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다. 스스로의 기준이 단단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이 과도하게 공격적인 사람은 내면의 불안을 숨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항상 소리를 키우고 말을 과장한다. 이는 힘이 아니라 결핍의 신호다. 이런 사람을 상대할 때 감정적으로 맞붙는 순간 게임은 이미 불리해진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타인의 태도는 통제 대상이 아니지만 자신의 반응은 선택의 영역이다. 뻔뻔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 반응을 먹고 산다. 표정이 흔들리고 말이 길어질수록 그들은 우위에 있다고 착각한다. 제압의 핵심은 침묵과 구조다. 감정을 빼고 논점만 남긴다. 불필요한 설명을 줄이고 질문으로 되돌린다. 공격을 받아도 방어하지 않고 사실만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는 점점 말의 무게를 잃는다. 뻔뻔함은 공감이 없을 때 가장 빠르게 붕괴된다. 잘 되는 사람은 말로 사람을 누르지 않는다. 말로 관계를 관리한다. 무례한 사람은 언젠가 스스로의 말에 발목 잡힌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판을 가져간다. 무례한 말투의 사람들은 종종 초반에 유리해 보인다. 목소리가 크고 주저함이 없고 타인의 선을 넘는데 거리낌이 없다. 조직이나 관계의 초입에서는 이런 태도가 강함으로 오해된다. 그러나 이 착시는 오래가지 않는다. 서양 철학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평판이란 결국 반복된 행동의 총합이라고 보았다. 첫인상은 속일 수 있지만 축적된 인상은 속일 수 없다. 무례한 사람은 초기에 존재감을 얻지만 그 존재감은 신뢰로 전환되지 않는다. 신뢰로 바뀌지 못한 존재감은 시간이 지나면 피로로 변한다. 니체가 말한 위버맨쉬와 이 유형을 혼동하면 안 된다. 니체의 강자는 타인을 짓누르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의 규칙에 책임지는 인간이다. 반면 말이 뻔뻔한 사람은 책임보다 자극을 선택한다. 그래서 순간의 우위를 얻지만 결정의 순간마다 제외된다. 중요한 판은 언제나 조용히 정리되기 때문이다. 이들이 무너지는 결정적 시점은 언제일까? 에픽테토스의 통찰이 정확하다.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할수록 스스로를 드러낸다. 무례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 분위기, 권력의 흐름을 과도하게 통제하려 한다. 그 집착이 쌓이면 말은 점점 과해지고 판단은 거칠어진다. 그때 주변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다. 여기서 중요한 전략이 하나 있다. 이들이 스스로 무너지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다. 논쟁으로 이기려 들지 말고 기록과 구조로 남긴다. 감정 섞인 말은 사라지지만 태도는 기억된다. 결국 선택권을 가진 사람들은 편한 사람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고른다. 뻔뻔하고 무례한 말투의 사람은 겉으로는 두려움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이들이 가장 경계하는 상대는 공격적인 사람이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이다. 말로 압박해도 반응하지 않고 표정이 흔들리지 않으며 대화를 구조로 다루는 사람 앞에서 이들은 급격히 약해진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감정은 외부 자극보다 해석에서 발생한다고 보았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을 흔들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 한다. 그런데 자극을 던졌는데도 해석이 돌아오지 않으면, 즉 분노도 변명도 없으면 그들의 전략은 즉시 무력화된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용할 도구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니체의 말로 표현하면 이들은 반응형 인간이다. 상대의 반응이 있어야만 자신을 증명한다. 그래서 가장 두려운 상대는 침착하게 기준을 유지하는 사람이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설명을 늘어놓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말을 하지 않는다. 그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판단 유예다. 그리고 판단을 미루는 사람은 쉽게 조종되지 않는다. 실제 상황에서 핵심은 태도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각 반박하지 않는다. 대신 질문을 던진다. 그 말의 근거는 무엇인가? 지금 이 이야기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구조 요청이다. 구조를 요구받는 순간 감정으로 밀어붙이던 사람은 방향을 잃는다. 중요한 점은 이 과정에서 상대를 이기려는 의도를 버리는 것이다.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주도권 회수다. 감정이 빠진 공간에서 말은 힘을 잃고 기준이 힘을 갖는다. 결국 이들은 조용한 사람 앞에서 스스로 말이 많아지고 그 말이 자신을 노출시킨다. 무례하고 뻔뻔한 말투의 사람을 상대할 때 많은 이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바로 감정으로 받아치는 것이다. 이 순간부터 주도권은 상대에게 넘어간다. 왜냐하면 이런 유형은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을 원하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에 대한 즉각적인 판단이라고 말했다. 무례한 말에 즉시 반응하는 것은 상대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논리를 과하게 늘어놓거나 억울함을 증명하려 드는 순간 상대는 목적을 달성한다. 두 번째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덕적 설교다. 상대의 태도를 바로잡으려 들거나 예의와 상식을 들먹이는 순간 대화는 감정 싸움으로 변질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은 이성으로 설득되기보다 자존심으로 반발한다고 보았다. 무례한 사람에게 훈계는 연료다. 세 번째 실수는 과도한 설명이다. 자신의 의도, 맥락, 감정을 길게 풀어놓는 것은 약점 노출에 가깝다. 니체가 보기에 힘은 장황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힘은 선택된 말과 침묵에서 드러난다. 설명이 길어질수록 기준은 흐려지고 주도권은 분산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행동은 이해받으려는 태도다. 스피노자는 감정은 공유되는 순간 증폭된다고 보았다. 무례한 사람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다. 이해받으려는 순간 관계의 주도권은 다시 그들에게 돌아간다. 무례한 사람과 완전히 엮이지 않으면서도 손해보지 않는 방법은 존재한다. 핵심은 단절이 아니라 접점 관리다. 관계를 끊을 수 없는 환경일수록 감정을 끊는 기술이 필요하다. 서양 철학은 이를 오래전부터 훈련의 영역으로 보았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타인의 결함을 고치려 들기보다
자신의 판단을 단련하라고 말했다. 무례한 사람에게 기대를 남겨두는 순간 실망은 반복된다. 기대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기대의 종류를 바꾸는 것이다. 인간적 교류가 아닌 기능적 접촉으로 전환한다. 실천의 첫 단계는 대화의 길이를 통제하는 것이다. 필요 이상의 의견 교환을 하지 않는다. 감정이 섞일 만한 주제는 피하고 업무, 사실, 결정만 남긴다. 이는 회피가 아니라 범위 설정이다. 범위가 명확해질수록 상대의 침투 여지는 줄어든다. 두 번째는 반응 속도를 늦추는 것이다. 즉답을 요구하는 말투는 상대를 조급하게 만들기 위한 장치다. 에픽테토스가 말했듯 선택의 여지를 남기는 사람이 자유롭다. 확인 후 답하겠다라는 한 문장은 감정을 보호하는 방패다. 마지막은 일관성이다. 오늘은 받아주고 내일은 밀어내면 상대는 더 집요해진다. 기준은 반복될 때 힘을 가진다. 무례한 사람은 변덕을 약점으로 본다. 일정한 거리, 일정한 태도, 일정한 말의 밀도가 필요하다. 무례한 사람을 상대할 때 사람들은 종종 착각한다. 강하게 말해야 제압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판을 뒤집는 것은 목소리의 크기가 아니라 말의 구조다. 서양 철학은 오래전부터 이 원리를 반복해서 증명해왔다. 세네카는 말의 목적을 명확히 구분했다. 감정을 배출하는 말은 관계를 소모시키고 기준을 제시하는 말은 관계를 재편한다. 뻔뻔한 사람은 전자에 능숙하지만 후자에는 취약하다. 그래서 이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은 분노가 아니라 정리된 문장이다. 결정적인 한 문장의 공통점은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변명하지 않고 감정을 붙이지 않으며 평가도 섞지 않는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이다. 그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 말은 지금 논의의 범위를 벗어난다. 이 대화는 여기까지가 적절하다. 이 문장들은 공격이 아니다. 동시에 방어도 아니다. 기준 선언이다. 기준을 들이밀면 상대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한다. 물러나거나 더 무리한 태도를 드러내거나 어느 쪽이든 주도권은 이미 넘어온 상태다. 니체는 인간의 힘은 반응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무례한 사람은 상대가 즉각 반응해 주길 기대한다. 그런데 반응 대신 기준이 나오면 그들은 자신의 말이 어디에도 닿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때부터 말이 거칠어지거나 반대로 급격히 조용해진다. 둘 다 약화의 신호다.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을 연습해두는 일이다. 감정이 올라온 순간 즉흥적으로 꺼내려 하면 실패한다. 평소에 사용할 문장을 정해두고 상황이 오면 그대로 꺼낸다. 이는 감정 통제가 아니라 구조 통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이 문장은 상대를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다. 관계의 위치를 재정렬하기 위한 것이다. 상대가 바뀌지 않아도 상관없다. 판은 이미 달라져 있다. 무례하고 뻔뻔한 말투의 사람들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쉽게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으며 어디서든 자기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착각한다. 저 사람은 결국 살아남을 것이라고. 그러나 서양 철학의 시선은 단호하다. 이런 유형은 오래 버티지 못한다. 남아있는 것처럼 보일 뿐 선택받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라 정의하면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핵심을 상호 신뢰로 보았다. 무례한 말은 단기적으로는 우위를 만들 수 있지만 신뢰를 갉아먹는다.
신뢰가 사라진 관계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기능을 잃은 상태다. 함께 일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요한 순간에 호출되지 않는다. 스토아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찰은 더 냉정하다. 그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손해는 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동료를 잃는 것이라고 보았다. 무례한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손해를 반복한다. 공개적인 적은 생기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조용한 이탈이 누적된다. 이탈은 항의하지 않는다. 그저 사라진다. 이들이 고립되는 진짜 이유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태도다. 항상 우위를 점하려는 자세, 지는 상황을 견디지 못하는 성향, 타인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준다. 이 사람과 깊이 엮이면 손해다. 이 판단은 감정이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 세네카는 인간관계의 품질은 함께 있어도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는가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례한 사람과의 대화는 언제나 피로를 남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필요한 말만 남기고 그마저도 최소화한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영향력은 증발한다. 중요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이런 유형은 고립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 환경이 나쁘다. 사람들이 질투한다. 솔직한 사람이 손해본다. 그러나 철학적으로 보면 이는 자기 인식의 실패다. 스스로를 성찰하지 않는 사람은 반복해서 같은 관계 패턴을 만든다. 그래서 고립은 일시적인 사건이 아니라 구조가 된다. 이 지점에서 굳이 싸울 필요는 없다. 그들이 고립되는 과정은 당신의 개입 없이도 진행된다. 할 일은 단 하나다. 그 흐름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기준을 지키고 감정을 아끼고 거리를 유지한다. 그러면 판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갈린다. 무례한 사람을 상대하며 가장 소모적인 질문은 이것이다. 그래도 대응은 해야 하지 않을까? 서양 철학의 결론은 명확하다.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높은 수준의 대응일 수 있다. 단, 이것은 회피가 아니라 판단의 결과일 때만 성립한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의 에너지는 한정돼 있으며 어디에 쓰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고 보았다. 무례한 사람은 이 에너지를 빼앗기 가장 쉬운 대상이다. 반응하는 순간 당신의 시간과 집중력은 그 사람의 말에 종속된다. 이는 손해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자면 무시는 패배가 아니다. 오히려 힘의 표시다. 진짜 약자는 모든 공격에 반응해야 한다. 반면 중심이 있는 사람은 선택적으로 반응한다. 무례한 말이 반복될수록 반응하지 않는 태도는 상대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축소시킨다.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있다. 무시는 침묵이 아니라 비참여다. 너무나 필수적인 소통은 유지하되 감정 교환과 사적 해석을 끊는다. 대답은 짧게, 표정은 중립적으로, 말의 온도는 낮게 유지한다. 이는 관계 파괴가 아니라 관계 최소화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어리석음과 싸우는데 인생을 쓰지 말라고 경고했다. 논쟁에서 이길 수는 있어도 그 대가로 삶의 리듬을 잃는다면 이미 진 것이다. 무례한 사람을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삶의 중심이 있다는 증거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점이 있다. 무시는 감정이 식었을 때 선택해야 한다. 화가 난 상태에서의 침묵은 억눌림이고 정리된 후의 비참여는 전략이다. 이 차이를 구분할 수 있을 때 무시는 가장 강력한 제압 방식이 된다. 무례한 사람을 자주 만난다는 것은
운이 나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삶의 단계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중요한 지점으로 이동할수록 기준 없는 공격과 소음은 더 선명해진다. 문제는 그 소음을 어떻게 다루느냐다. 서양 철학이 말하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성격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구조를 가진 사람이다. 칸트는 인간의 존엄은 감정이 아니라 원칙에서 나온다고 보았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상황마다 다른 기준을 쓰지 않는다. 오늘은 참다가 내일은 폭발하지 않는다. 일관된 원칙이 반복될 뿐이다. 이 일관성이 주변 사람들에게 신호를 준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할 수 없다. 이 구조의 첫 번째 축은 자기 평가다. 무례한 말을 들었을 때 즉시 자존감이 흔들리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외부 평가에 과도하게 반응할수록 자유를 잃는다고 보았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타인의 말이 사실인지 단순한 감정 배출인지를 빠르게 분리한다. 사실이 아니면 저장하지 않는다. 두 번째 축은 관계의 위계 정리다. 모든 사람의 말이 같은 무게를 가지지 않는다. 무례한 사람은 이 경계를 흐리려 든다. 그러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관계마다 허용 범위를 다르게 설정한다. 깊은 관계에는 설명을 허용하지만 얕은 관계에는 기능만 남긴다. 이 차이가 감정 소모를 막는다. 세 번째는 시간 감각이다. 니체가 말했듯 성숙한 인간은 지금의 기분보다 장기적인 방향을 선택한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당장의 통쾌함보다 이후의 평온을 더 가치 있게 본다. 그래서 즉각적인 반격 대신 침묵과 정리를 택한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증명 욕구가 클수록 무례한 사람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미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싸움에 초대받아도 응하지 않는다. 판밖에 남는다. 이 구조가 완성되면 무례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시야에서 사라진다. 싸워서가 아니라 닿지 않아서다. 무례하고 뻔뻔한 말투의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찾다 보면 결국 하나의 질문에 도달한다. 끝까지 상대해야 하는가? 서양 철학의 대답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경우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삶의 방향이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타인을 다뤄야 한다고 믿는 생각이라고 보았다. 무례한 사람은 끊임없이 당신을 자신의 세계로 끌어들이려 한다. 논쟁, 감정, 평가의 세계다. 그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주도권은 그들에게 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나눴다. 피할 수 없는 관계와 선택 가능한 관계. 성숙한 사람은 이 둘을 혼동하지 않는다. 피할 수 없는 관계에서는 최소한의 접촉과 명확한 기준을 유지하고 선택 가능한 관계에서는 애초에 무례한 사람을 배제한다. 여기에는 죄책감도 설명도 필요 없다.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진짜 패배는 모욕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리듬을 잃는 것이다. 무례한 사람 때문에 생각이 흐트러지고 하루의 감정이 망가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된다면 이미 큰 손해를 본 것이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선택은 회피가 아니라 자기 보존이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하다. 무례한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신의 위치를 바꾸라는 것이다. 말로 이길 필요도 없고 이해시킬 필요도 없다. 기준을 세우고 거리를 정하고 에너지를 관리하면 된다.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긴다.
잘 되는 사람은 언제나 조용한 선택을 한다. 소음을 키우지 않고 판을 키우지 않는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써야 할 힘, 지켜야 할 리듬을 정확히 안다. 그 차이가 결국 삶의 격차를 만든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면 이미 같은 판에 있지 않다는 뜻이다. 남은 일은 간단하다. 불필요한 싸움에서 내려오고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 그 선택이 가장 냉정한 승리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 싶은 핵심은 단순하다. 무례한 사람을 이기는 법이 아니라 그들과 같은 판에 서지 않는 법이다. 말로 상처 주는 사람은 늘 존재한다. 하지만 그 말에 하루를 흔들릴 필요는 없다. 기준을 가진 사람은 싸우지 않아도 이미 다른 위치에 있다. 이 콘텐츠가 당신의 판단을 조금이라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비슷한 경험이나 더 다뤄줬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도 좋다. 당신의 질문이 다음 콘텐츠의 출발점이 된다.